안녕하세요. 딸에게 들려주는 인문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플라톤이 생각했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정의에 대한 관심은 아주 많은 편이다. 예를 들어보자면 마이클 샌덜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되겠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으로 아테네는 정의롭지 못하다는 생각과 그렇다면 과연 정의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플라톤은 깊이 고민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플라톤이 생각했던 정의에 대해 고민해보자. 젊은 플라톤은 스승의 죽음에 큰 충격에 빠진다. 그는 이집트와 시칠리아 등 지중해 연안의 여러 나라를 주유하며 새로운 문물과 제도를 배우고 국가의 위기를 타개할 정책과 이상국가에 대한 고민들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아테네로 돌아와서 스승이 걸었던 길을 가기 위해 플라톤 아카데미를 설립한다. 자신의 스승이 살해된 도시 아테네를 벗어나 아테네인들의 무덤이 있는 영웅 아카데모스에게 바쳐진 원림 근처에 서양 대학교의 원조인 아카데미아를 세운다. 그는 그곳에서 철학을 연구하며 제자들을 길러낸다. 플라톤과 쌍벽을 이루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이곳에서 철학을 공부했다. 그는 이곳에서 저술활동을 하며 자신의 정치 철학과 이상국가에 대한 내용을 담아 평생의 역작을 저술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알아볼 국가라는 책이다. 그는 이 책을 통해 길이 없는 상태의 아테네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국가의 형태와 지도자, 그리고 그 통치자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지 등에 대해 고민하였다. 플라톤의 저서는 모두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의 철학과 사상도 소크라테스의 입을 통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 책 역시 소크라테스가 클라우콘과 함께 페이라이에우스 항의 축제 구경을 하러 갔다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축제 구경을 마치고 아테네로 돌아오는 길에 폴레마르코스가 소크라테스를 만난다. 폴레마르코스 외에 아데이만토스, 니케라토스 그리고 몇몇 다른 사람들과 합류하여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다. 장사로 돈을 많이 번 폴레마르코스의 아버지 케팔로스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케팔로스가 떠나자 자연스럽게 폴레마르코스와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며 정의에 관한 이야기로 주제가 옮겨지게 되고 여러 사람들이 정의에 관해 소크라테스와 이야기를 나눈다. 그때 소피스트였던 트라시마코스가 끼어들어 자신의 주장을 전개한다. 그는 정의란 강자에게 유익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각 도시마다 각각의 정치체제가 있는데 그 도시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지배계층이다. 민주정체는 민주적인 법을, 참추정체는 참추적인 법을 제정하는 등 모든 정권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법을 제정한다. 이렇게 법을 제정할 때 통치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피지배층에게 정당하다고 선언하고는 거기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있으면 범법자나 불의한 자로 처벌한다. 그러니 정의는 수립된 정권에 유익한 것이고 강자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엄밀한 의미의 의사는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환자를 낫게 하기 위해 자신의 기술을 이용한다고 말한다. 돈은 그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지 의사의 본질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환자를 위한 행위라는 것이다. 그것처럼 통치술도 강자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배를 받는 약자에게 유리한 것을 생각하거나 지시한다 말한다. 마치 선장이 선원들의 통솔자로서 배를 잘 항해하기 위해 선원과 통솔받는 자에게 유익한 것을 생각하듯이 그러자 트라시마코스는 양치기가 양을 돌보는 것은 양으로 인하여 생기는 이익을 위한 것이라 말하며 통치자도 그와 같이 피지배층을 양이나 소떼처럼 생각한다 반론한다. 또한 트라시마코스는 불의는 대규모로 저질러지면 정의보다 더 강력하고 자유로우며 더 주인답다 말한다. 불의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불의를 당하는 것이 두려워 불의를 비난한다 말한다. 이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은 보수를 요구하는데 이는 권력 행사에서 생길 이득이 자기들에게가 아니라 피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며 개개의 기술은 특수한 혜택을 제공하며 모든 전문가가 어떤 혜택을 누린다면 그것은 혜택을 주는 무언가를 추가로 이용해서 그런 것이라 말한다. 전문가들이 보수를 획득하는 것은 자신들의 기술에 덧붙여 보수 획득수를 이용해 혜택을 보는 것이라 말한다. 이런 내용들로 미루어 볼 때 통치의 기술은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치자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 반론한다. 또한 완벽한 불의가 완벽한 정의보다 더 이익이 된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는 올바른 자는 더 현명하고 더 훌륭하며 더 유능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지만 불의한 자는 어느 누구와도 협력할 수 없다 말한다. 그들이 자신들끼리 협력하는 것은 부분적인 정의의 힘에 의한 것으로 완전히 불의한 악당은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을 것이라 말한다.
어떤 기능을 부여받은 각각의 사물에는 각각의 미덕이 있는데 정의는 혼의 미덕이고 불의는 혼의 악덕이라 말한다. 결국 올바른 혼과 올바른 사람은 잘 살겠지만 불의한 자는 나쁘게 살 것이라 말하며 올바른 사람은 행복하고 불의한 사람은 비참하니 불의는 결코 정의보다 더 이익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이 그렇게 터무니없지는 않게 여겨진다. 실제로 강자의 이익이 정의로 느껴지는 시기가 많지 않았던가, 세상이 강자의 이익에 맞춰 돌아간다고 느껴진 적이 많지 않은가, 돈과 권력과 힘에 의해 세상의 이치가 정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도 많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불의보다 더 소중하고 지켜야 할 가치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후 글라우콘이 대화에 참여한다. 글라우콘은 먼저 정의의 본성과 기원을 이야기하고 정의를 실행하는 사람들은 정의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마지못해 그럴 뿐이며 정의를 좋은 것으로 여겨서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며 정의의 본성과 기원에 대해 이렇게 주장한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불의를 행하는 것은 그 본성상 좋은 일이고 불의를 당하는 것은 나쁜 일이지만 불의를 당하는 쪽의 불이익보다 불의를 행하는 쪽의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기도 하고 불의를 당하기도 해보고는 불이익은 피할 수 없고 이익은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불의를 행하지도 않고 당하지도 않기로 서로 협정을 맺는 것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법을 제정하고 협정을 체결하기 시작하며 법으로 정해진 것을 합법적이다 올바르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정의의 기원이자 본질이랍니다. 이것은 불의를 행하고도 벌받지 않는 가장 바람직한 경우와 불의를 당하고도 보복하지 못하는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의 절충안인 셈이지요. 그래서 양극단의 절충안인 정의는 좋은 것으로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불의를 행할 능력이 없기에 상대적으로 존중받는 것이죠. 불의를 행할 수 있는 진정한 남자라면 어느 누구와도 불의를 행하거나 불의를 당하지 않기로 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테니까요. 소크라테스 선생님, 이 이론에 따르면 이것이 정의의 본성이며 이런 것들이 정의의 기원이랍니다.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불의를 행할 힘이 없어서 마지못해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상황을 상정해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올바른 사람과 불의한 자에게 각각 그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준 다음 그들을 따라가며 각자의 욕구가 각자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지켜본다고 가정해보세요. 우리는 올바른 사람이 탐욕에 이끌려 불의한 자와 똑같은 짓을 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될 텐데 탐욕이 남의 요구도 존중하도록 법으로 제재받지 않는다면 본성적으로 누구나 다 좋은 것으로서 쫓기 마련이니까요. 두 사람은 전에 리디아 왕 귀게스의 선조에게 있었다는 능력이 주어진다면 아마도 제가 말하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겠지요. 귀게스의 선조는 당시 리디아 왕에게 고용된 양치기였는데 하루는 그가 양떼를 치던 곳에 큰 비가 내리고 지진이 일어나더니 땅이 갈라졌답니다. 그는 그 광경에 놀라 땅이 갈라진 틈으로 내려갔답니다. 그리고 전설에 따르면 그는 그곳에서 여러가지 다른 놀라운 것들과 작은 창문이 나 있는 속이 빈 청동마를 봤는데 그 창문을 통해 들여다봤더니 그 안에 사람 크기보다 더 커 보이는 시신 한 구가 누워있더랍니다. 그 시신은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손가락에 금반지를 끼고 있었는데 그는 이 금반지를 빼어들고 밖으로 나왔답니다. 그 뒤 양떼에 관해 다다리 왕에게 보고하기 위한 통상적인 양치기 모임이 있을 때 그도 이 반지를 끼고 참석했대요. 그는 다른 사람들 사이에 앉아있다가 우연히 반지의 보석을 손바닥 쪽으로 돌렸대요. 그러자 그는 동석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되어 이들은 마치 그가 떠나고 없는 것처럼 말하기 시작하더랍니다. 깜짝 놀란 그는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반지의 보석을 도로 바깥쪽으로 돌렸는데 그러자마자 자신이 다시 보였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그는 과연 반지에 그런 힘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실험했는데 실제로 반지의 보석을 안쪽으로 돌리면 자기가 보이지 않고 바깥쪽으로 돌리면 도로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됐답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그는 즉시 왕에게 보고하러 가는 전령 가운데 한 명이 되도록 이를 꾸몄고 왕궁 안으로 들어가자 왕비와 간통한 다음 왕비의 도움으로 왕을 공격해 살해하고 왕권을 장악했답니다. 그런 반지가 두 개 있어서 하나는 올바른 사람이 다른 하나는 불의한 자가 꼈다고 가정해보세요. 사람들은 정의를 고집하여 남의 재물에 손대기를 삼갈 만큼 의지가 철석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는 시장에서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들키지 않고 훔칠 수 있고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누구든 원하는 사람과 교합할 수 있고 아무나 마음대로 죽이거나 감옥에서 풀어줄 수 있고 인간들 사이의 모든 일에서 신처럼 행동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행동한다면 올바른 사람과 불의한 자 사이에는 아무 차이도 없을 것이며 두 사람은 같은 곳으로 갈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어떤 사람이 올바르다면 자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지못해 그렇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지요. 불의한 자들은 국가를 통치하게 될 것이고 자기가 원하는 집안과 결혼하고 자식들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거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공적 또는 사적 경쟁에서 이겨 경쟁자를 제압한 그는 부자가 되어 친구를 도와주고 적을 해코지할 수 있어요. 또한 그는 신들에게 재물과 봉헌물도 더 대규모로 바치며 신들과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올바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올바른 사람보다 신들의 사랑을 더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지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래서 신들과 인간은 올바른 사람보다는 불의한 자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한답니다. 글라우콘이 말을 마쳤을 때 그의 형 아데이만토스가 끼어들었다. 아데이만토스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절제와 정의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찬양하면서도 실행하기 어렵고 수고롭다고 여기는 방면 방종과 불의는 즐겁고 쉽게 쫓을 수 있지만 세간의 평가와 관습에서 많은 수치스럽다고 여긴답니다. 사람들은 불의한 행위가 올바른 행위보다 대개 더 이익이 된다고 말하며 사악한 자들이 재산이 많고 권세가 등등하면 행복하다고 기꺼이 기리면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경의를 표해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무력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경멸하고 무시해요. 이들이 사악한 자들보다 더 낫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말이에요. 불의를 행하고 불의한 짓을 해서 생긴 소득으로 재물을 바치는 것이 상책이라오. 우리가 올바르다면 신들에게 벌을 받지는 않겠지만 불의로 인한 이득을 놓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불의하다면 이익을 챙길 뿐더러 설령 죄를 짓고 나쁜 짓을 저지르더라도 탄원하면 신들의 마음을 움직여 벌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이승에서 불의한 짓을 저지르면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식들의 자식들이 저승에서 벌받을 거요. 라고 말을 하면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이것 보세요. 입교 의식과 사면해주시는 신들에게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가장 큰 국가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신들의 자녀로 시인이 되고 신들의 대변자가 된 사람도 그렇다고 확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완벽한 불의보다 정의를 택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불의를 행하더라도 존경스럽게만 처신하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신들과 인간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는 것이 대중과 전문가의 의견이라면 말이에요. 앞서 언급한 이 모든 점으로 미루어 소크라테스 선생님, 지적 능력과 체력이 뛰어난 부유한 명문가 출신이라면 누가 정의를 칭찬하는 말을 듣고도 웃지 않고 정의를 존중하려 하겠어요? 설령 누가 우리가 한 말이 거짓말이라고 증명하고 정의가 가장 훌륭한 것이라고 확신하더라도 그는 분명 불의한 자에게 성내기보다는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더 들 거예요. 그는 신적인 성품을 타거나 불의를 행하기를 싫어하거나 깨달은 바 있어 불의를 행하기를 삼가는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자진하여 올바른 것이 아니라 용기가 없거나 늙었거나 또 다른 약점 때문에 불의를 행할 수가 없어 불의를 행하는 것을 비난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건 불을 보듯 뻔해요. 그런 사람들은 권력을 쥐자마자 최대한 불의를 행할 테니까요. 이렇게 정의에 대한 생각을 주고받는다. 이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입을 통해 자신이 생각한 정의에 대해 특유의 질문과 대화 형식을 이용하여 길게 이야기를 한다. 먼저 여태껏 나온 주장들에 대해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을 살펴보면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라고 말한다. 트라시마코스는 지배자들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법률을 정할 것이며 피지배자들로 하여금 그 법에 복종하도록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정의란 법을 따르는 것이며 법은 질서를 의미한다. 결국 법은 지배자의 논리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오늘날에도 가끔은 특권층을 위해 법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상당히 타당해 보이기도 하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전혀 정의롭지 못하다. 실제로 정의는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해주는 삶의 미덕이기에 불의를 추구하기보다는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올바르다 할 수 있다. 삶이 공정하지 않고 힘들어질수록 정의가 더 필요한 까닭이니 다음으로 나오는 귀게스의 반지에 대해 생각해보자. 귀게스의 선조가 우연히 얻게 되는 반지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 반지에 해당되는 대단한 능력을 주는 물건이다. 반지를 사용하면 투명인간이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귀게스의 반지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투명인간이 된다는 것인데 투명인간은 자신의 정체가 알려지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다. 과연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필요가 없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질문이라 볼 수 있다. 시대가 많이 달라져 윤리적으로 옳은 행위가 불의한 행위보다 더 대우받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도덕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고 이성이 자신을 통제해야만 행복할 수 있다. 따라서 불의가 아무리 많은 이득을 가져온다 해도 오직 이성이 원하는 올바른 행위만이 진정으로 행복에 이르게 해준다. 도덕적 행위는 그 자체로서 보상되는 것이며 불의에 의해 왕이 된 퀴게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보상이 크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우리가 만약 퀴게스의 반지가 생긴다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주제라 여겨진다. 글라우콘의 경우 권력이나 부를 가진 자들은 불의한 행위를 하고서도 많은 재물로 신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기에 불의를 행하기가 더 쉽다고 이야기한다. 정의는 약자들을 위한 것이며 모든 사람들은 탐욕 때문에 불의를 행하려고 하지만 처벌 때문에 마지못해 정의를 행한다 라고 주장한다. 글라우콘에 따르면 사람들이 정의를 찬양하는 것은 정의 그 자체가 아니라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평판과 그 평판에 수반되는 개인적인 이득이라고 말하며 정의는 원래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 생겨난 것이며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는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정의롭다는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 말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면 사람은 누구나 부정을 저지르려 하며 부정한 사람은 돈과 친구의 힘을 빌려 좋은 평판을 얻기도 한다 주장한다. 그러며 부귀영화가 따라오지 않아도 정의가 그 자체로 좋은 것이라는 답변을 소크라테스에게 요구한다. 글라우콘이 말한 정의가 그 자체로 좋은 것이라는 답변을 하기는 쉽지 않은 듯하다. 실제로 정의라는 것이 상대적이며 절대적이지 않고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도 하기에 사람이 완전히 정의롭기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다. 플라톤은 정의에 대한 여러 논의들을 통해서 정의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정의로운 것은 무엇인가? 왜 정의롭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했다. 실제로 정의가 무엇인가 보다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며 왜 정의롭게 살아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국가에서 플라톤은 정의를 개인의 정의와 사회의 정의로 나누어 길게 설명한다.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한 이상국가를 설명하는데 책의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 많이 알고 있는 동굴의 비유를 비롯하여 철학자가 통치하는 철인정치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인간의 영혼은 세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물을 판단하는 이성과 가슴으로부터 나온 기계와 손발로부터 나온 욕망을 말하는데 각각 이에 상응하는 덕이 있으며 이 세 부분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국가의 경우에도 정의로운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도 하나의 유기체처럼 통치계급과 수호계급, 생산계급으로 나누고 그것이 조화를 이룰 때 정의가 실현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개인이나 사회 또는 국가가 완벽할 수 없기에 플라톤은 이상적인 국가를 가정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여겨진다. 결국 개인이나 국가가 완전히 정의롭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진다. 하지만 플라톤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조금씩 더 정의로운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트라시마코스가 주장했던 것처럼 가진 자들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고 그들을 위한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더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결국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정의로운지 아닌지로 고민하기보다는 왜 정의로운 행동을 하여야 하는지, 무엇이 정의로운 행동인지, 또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좀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을지 등을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인류는 조금씩 더 정의롭고 살기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의로움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라 생각된다. 플라톤의 국가는 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깊이 있고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있어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오늘은 그 주요 내용 중 정의에 대한 부분만 추려내어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이 글을 통해 정의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자.